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험과 자기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4부-3 하늘의 마개가 빠지면 나 몰랐네요. 소타시 시험 얘기요. 노후를 받은 주택가를 달리면서 말했다. 어제였다면서요. 뭐죠?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요석을 빼는 바람에 지나치는 학생들이 어린이용 의자를 앉고 혼자 소리치는 나를 뚫어져라 봤다. 괜찮아, 소타시가 선언하듯 말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게 끝날 거야. 뒷문을 닫고 고양이를 요석으로 돌려놓으면 오늘이야말로 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고등학교 옆 언덕길을 뛰어내려갔다. 눈앞에 막다른 곳에 넓은 차도가 있고 그 너머로 격렬하게 꿈틀대는 붉은 탕류가 보였다. 언덕을 다 내려가 모퉁이를 돌자 인도가 나왔다. 늘어나기 시작한 귀갓길 사람들을 좌우로 피하면서 힐끔힐끔 미미즈를 노려보며 달렸다. 내 오른쪽, 차가 다니는 4차선 도로를 끼고 수십 미터 떨어진 거리의 도로와 나란히 붉은 몸통이 꿈틀대고 있다. 차도 너머는 강이 흐르는 움푹 팬 제방으로 미미즈는 그 제방의 상공을 기어가듯 흘러오고 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나 되는 까마귀가 강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사람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 저기요. 뒷문이 있는 장소가 달리면서 말했다. 아, 이 앞, 간다가와 하류인가? 내 손안에서 소타시가 말했다. 가로수에 막혀 미미즈의 근본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더 가면 오차노미즈역이다. 귀갓길에 오른 인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피하지 못해 부딪혀 불평을 들었고 의자를 아는 모습에 의아한 눈길을 받으면서 계속 달렸다. 빨리 미미즈의 근본으로. 그곳에는 뒷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다이진도. 문득 위화감을 느꼈다. 어머, 귀여워라. 지나가는 누군가가 말했다. 내 발밑으로 슬쩍 눈길을 던졌다. 와, 고양이. 지나가는 누군가가 말했다. 발밑을 봤다. 스즈메. 다이진. 하얀 고양이는 어느새 나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나를 올려다보며 어린 목소리로 기뻐하며 말했다. 놀자. 요석. 소타시는 호통치며 내게서 뛰어내려 구르듯 인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다이진도 도망치기 시작했다. 밀집한 사람들의 발 사이를 고양이와 의자가 쫓고 쫓기며 달렸다. 어머, 저게 뭐야? 의자. 길 가던 사람들 속에 수런거림이 퍼지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나는 그들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인파를 헤쳤다. 아! 다이진이 차도로 뛰어들고 소타시가 그 뒤를 쫓는다. 자동차 경적이 여기저기 울리고 모두가 일제히 누르는 셔터 소리도 울린다. 둘은 교통량이 많은 4차선 도로를 아무런 주저없이 달린다. 다이진이 중앙선을 넘어 정면에서 달려오는 트럭 밑을 통과하자 소타시는 그 옆을 지나친다. 간발의 차이로 다음 차가 둘에게 달려든다. 부딪히기 직전 다이진은 가볍게 보닛 위에 올라탄다. 소타시도 차에 올라타 차 지붕을 우당탕퉁탕 소리를 내며 달린다. 다이진은 차에서 크게 점프하고 소타시도 뒤를 쫓는다. 둘은 머리 위에 걸린 아치형 다리로 날아들었다. 소타시. 내가 소리쳤다.
다리 난간 너머로 사라진 둘의 모습이 설핏 보인다. 야, 저거 봤어? 고양이와 개야? 의자 아니었어? 흥분한 사람들이 떠드는 가운데 그들을 해치고 다리 옆에 도착했다. 왼쪽에 있는 계단을 뛰어오르다가 양산 쓴 할머니와 어깨가 부딪히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숨이 너무 차 제대로 말이 되어 나오질 않았다. 속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필사적으로 건네며 계단을 다 올라 다리 위로 나왔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그 렌즈가 향한 방향을 바라봤다. 차가 다니는 다리 한가운데 소타씨가 있다. 조그만 하얀 고양이를 좌석으로 꽉 누르고 있다. 둘은 마치 언쟁하는 듯 보였다. 카메라를 댄 사람들이 저게 뭔가 싶어 당황하고 있다. 오가는 차도 놀라 경적을 울리며 도로에 나타난 이상한 물체를 피해 달린다. 나는 그 자리에 멀거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쩌지? 그때 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둘에게 달려오는 게 보였다. 치이겠어 그렇게 생각한 직후 의자와 고양이가 튕기듯 그 자리에서 점프했다. 차는 브레이크 소리와 경적을 길게 울리며 멀어졌다. 소타씨는 차도 넘어 다리 반대편 인도로 뛰어든 상태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아! 경적을 울리며 바로 눈앞을 차가 지나갔다. 쿵쾅대는 심장을 안고 좌우를 살피고는 숨을 멈추고 단숨에 차도를 가로질렀다. 소타씨. 드디어 그를 따라잡았다. 다이진의 모습은 주위에 없고 소타씨는 난간에 선 채 가만히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을 그대로 쫓았다. 숨을 멈췄다. 아래에는 간다가와가 흐르고 있고 강제방에는 전차용 터널이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검붉은 탕류가 분출되고 있었다. 쿨렁쿨렁 불길하게 대기를 흔들면서 불쾌하면서도 달콤한 향기를 내뿜으면서 옅은 빛을 내는 무수한 실들이 뒤엉킨 듯 미미즈는 전차용 터널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저 안에 뒷문이 있어요. 탕류 속에서 불쑥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은색 차량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터널을 빠져나와 미미즈의 몸을 통과해 다음 터널로 들어갔다. 절망적인 기분으로 중얼거렸다. 저런 곳을 어떻게 가? 미미즈의 몸은 우리가 있는 아치형 다리 밑을 통과해 강의 상류로 뻗어나갔다. 몸을 돌려 그것이 뻗어나가는 끝을 바라봤다. 미미즈의 끝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제방을 따라 쭉 상류까지 뻗은 몸통에 검붉게 빛나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손가락에 잡혀 올라가듯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까마귀 떼도 그것을 쫓아 상승한다. 석양을 배경으로 붉은 한 줄기 탕류가 기묘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다. 녹은 유리에 가늘고 긴 숨을 불어넣은 듯 미미즈는 반짝이면서 하늘을 향해 천천히 뻗어나갔다. 그 상승이 갑자기 멈췄다. 제방 양쪽에 늘어선 고층 빌딩과 비슷한 높이에서 미미즈가 그대로 정지했다. 마치 생각에 잠겨 몸을 굳힌 듯 그 몸통의 표면에서는 탕류가 소리도 없이 천천히 소용돌이치고 있다. 멈췄네? 아니야. 소타씨가 말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저도 모르게 그를 쳐다봤는데 소타씨는 발밑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발밑을 봤다. 그곳은 돌로 단단하게 조합된 길이었다. 갑자기 발바닥을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 들어 반사적으로 발을 들었다. 땅 울림? 발밑에서 뭔가 커다란 것이 너무 커서 시야에 제대로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다.
발밑에서부터 천천히 슬금슬금 소름이 돋았다. 식은땀이 났다. 정신을 차리니 새도 매미도 전부 울음을 멈추고 있었다. 기묘한 정적 속에서 메마른 전차 소리만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게 느긋하게 울렸다. 틀렸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소타씨가 중얼거렸다. 내가 그를 보려는 순간. 쿵. 지면이 크게 흔들렸다. 그 힘에 몇 센티미터나 공중에 떴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땅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에 늘어선 가로등이 커다란 금소금을 내며 추처럼 흔들렸다. 바로 주머니 안의 스마트폰에서 엄청난 음량으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무시무시한 불협화음의 부저소리와 지진입니다라고 되풀이하는 합성음. 동시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스마트폰도 울리기 시작했다. 비명과 술렁임이 퍼져갔다.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봤다. 붉은색과 노란색 글자로 긴급 지진 속보, 간토 내륙, 강한 흔들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몸이 굳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 표시가 꺼졌다. 경보도 꺼졌다. 주위의 스마트폰도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술렁임도 가라앉았다. 땅도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멈췄어. 왜 그래요? 딱 한 번 수직 진동이 있고 미미즈는 멈춘 상태였다. 소타 씨를 봤다. 의자도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빠졌어. 네. 두 번째 요석 말이야. 무슨 소리냐고 물으려 했으나 말문이 막혔다. 터널에서 거품 터지는 듯한 저음이 울려왔다. 흠칫 놀라며 다리 밑을 내려다봤다. 터널에서 나온 미미즈의 근본이 한층 부풀어 있다. 마치 호스 끝을 누군가가 발로 밟은 듯 미미즈의 근본에 거대한 혹이 생겼다. 혹이 부들부들 떨면서 부풀어 올랐다. 온몸이 나오고 있어. 소타씨가 비통하게 소리친 다음 순간 혹이 터졌다. 터널에서 엄청난 기세로 탕류가 흘러넘치고 두둥, 땅울림과 함께 미미즈의 꼬리가 터널을 빠져나왔다. 다리 밑에서 거대한 뱀 같은 것엔 흐름이 나와 사라지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내 피부를 때리듯 세차게 두드렸다. 그때 그 성난 탕류 위에 하얀 고양이가 새초롬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이진, 내가 소리치자 소타씨가 고양이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대재앙은 내가 반드시 막을 거야. 스즈메. 네. 갔다 올게. 소타씨는 쿵 난간에서 발을 내밀더니 갑자기 다리 아래로 몸을 던졌다. 아니. 소타씨. 비명을 질렀다. 그를 쫓으려고 난간으로 상반신을 내밀었다. 의자는 미미즈의 탕류에 빨려들어 다리 밑을 지나 흘러갔다.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미미즈가 가는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차도로 뛰어들었다. 오른쪽 귀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고 왼쪽 귀에는 경적이 다가왔으나 개의치 않고 더 빨리 달렸다. 왼쪽 귀 바로 옆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리고 그 소리는 스치듯 등을 지나쳤다. 다리를 횡단해 인도로 올라가 그대로 난간으로 뛰어올랐다. 주위 사람들이 소란해진다. 다리를 통과한 미미즈의 탕류는 눈앞에서 급커브를 그리며 상승한다. 사람들에게는 다리 난간에 올라 허공을 응시하는 나만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소타씨, 기다려요. 소리치면서 다리 밑으로 몸을 던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스즈메. 상승하는 미미즈와 뒤엉켜 있던 소타씨가 놀라 다리를 뻗었다. 간신히 그 다리를 붙잡은 순간 몸의 속도가 단숨에 높아졌다.
미미즈와 함께 내 몸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덜렁덜렁 흔들리는 내 발에서 왼쪽 로퍼가 벗겨지고 만다. 신발이 회전하면서 땅으로 떨어진다. 오른손으로 의자 다리를 잡은 채 왼손으로는 필사적으로 미미즈의 표면에 손가락을 박았다. 미지근한 밀입자를 쥔 듯한 감촉이 있다. 질퍽질퍽 손에서 으깨지는 입자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우리 몸은 미미즈에 실린 채 까마귀 떼를 지나쳐 올라간다. 바람의 압력을 거스르며 내 몸은 필사적으로 하늘로 떠오른다. 너는 드디어 소타시 옆에 웅크리고 앉을 수 있게 되자 소타시가 호통을 쳤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그야 혼자 가봤자, 깍. 밀입자 형태의 표피가 주르륵 녹듯 손에서 빠졌다. 스즈메. 그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멀어진다. 허공으로 떨어지고 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돈다. 채 목소리가 되지 못한 비명을 속으로 질러댔다. 미미즈의 지류 같은 가지가 아래에서 다가오는 게 보여 지나치려는 순간 얼른 손을 뻗었다. 움켜쥔다. 하지만 그것은 옅은 죽처럼 푹 뭉개지고 만다. 몸이 떨어진다. 시야가 빙글빙글 돈다. 지상의 빌딩군이 석양을 반사하며 내 시야를 수없이 스친다. 스즈메, 바로 구해줄게. 목소리가 어디선가 내게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보이지는 않았다. 뭔가가 배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목소리가 끊겼다. 의자였다. 점프한 소타시가 내 몸을 누르고 있다. 철퍼덕. 나는 의자를 아는 채 뭔가에 착지해 대굴대굴 몇 번 구른 다음 간신히 멈췄다. 스즈메. 괜찮아? 소타시. 소타시를 아는 채 상반신을 일으켰다. 우리는 탄력이 있는 얼음 같은 물체 위에 있었다. 거친 젤리의 흐름 같았던 미미즈의 몸이 이곳에서는 살짝 딱딱해져 있다. 미미즈의 체내에 흐르는 거품 상태의 입자가 얼음 밑에 작은 물고기 떼처럼 투명하게 보였다. 소타시가 내 품에서 말했다. 미미즈의 표면은 불안정해.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게 좋겠어. 응. 우리를 태우고 미미즈의 몸은 상승했다. 올려다보니 그 끝은 저녁 하늘을 향해 거대한 소용돌이를 천천히 그리기 시작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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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보이지 않는 미미즈가 도쿄 상공에 퍼질 그 무렵. 학교 수업과 회사 업무를 마치고 해방된 기분의 사람들이 해 저무는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대기는 사람들의 숨결과 목소리로 가득 차고 여기저기 늘어선 가게와 주택에서는 저녁밥 냄새가 감돌고 거리에는 햇빛을 대신해 형형색색의 전등에 불이 들어왔다. 페인트를 겹겹이 칠한 듯이 해가 저물자 사람들의 삶의 그림자도 점점 짙어졌다.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저물고 있는 붉은 태양 바로 앞에 평소와는 다른 기묘한 흔들림이 있음을. 고층 빌딩의 반들반들한 유리창에, 정체에 걸린 자동차 앞 유리에, 생수를 담은 유리잔 테두리에,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오가는 황궁 앞 해자 수면에 기묘한 무지개가 아주 옅게 뜬 것을. 옥상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새들의 눈동자에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탕류가 비치고 있음을. 사람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앞으로 만날 연인과의 시간을. 혼자 즐기는 저녁 식사를. 만나기로 한 친구와 나눌 대화를. 데리러 가면 보게 될 아이의 미소를. 사람들은 거의 잊고 있었다. 조금 전 발생했던 지진을. 소녀가 다리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보인 것도.
그 조금 뒤에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로퍼 한쪽도. 하지만 새들과 우리에게는 보였다. 도쿄 하늘에 퍼진 거대한 붉은 소용돌이가 하늘 꼭대기에 있던 마개가 툭 빠져 붉은 흙탕물이 회전하며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그 소용돌이는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만 갔다. 이 도시의 뚜껑을 꼭 덮은 듯 그 소용돌이는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다. 나는 소타시를 안고 그 소용돌이 위를 달리고 있었다. 별표 별표 별표. 미미즈가 거리를 덮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다. 나는 소타시를 안고 미미즈 위를 달리고 있었다. 지금 미미즈의 표면은 탄력 있는 아스팔트처럼 반투명하게 굳어 있었다. 내 시야 끝에 흐릿한 지평선이 있고 눈 아래로는 무수한 건물이 보인다. 그 모든 것을 덮으려는 듯 미미즈의 지류가 뻗어나간다. 지류는 저마다 복잡한 소용돌이를 그리고 있다. 그것들은 멀리서 보면 붉은 눈처럼 보였다. 발광하는 무수한 붉은 눈이 도쿄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다. 소타시, 이게 맞아. 이게 땅에 떨어지면 간토 전체가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제는 요석을 꽂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다이지는 어디?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정신을 차려보니 미미즈의 중심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다리를 튼 미미즈의 몸은 거대한 원반 모양이 되어 있고 지금 그 중심은 부풀어 올라 붉은 언덕이 되어 있다. 땅속을 흐르는 추억 같은 기포들도 그 언덕을 향해 빨려 올라오듯 흐르고 있다. 석양이 뒤로 숨어 붉은 언덕의 윤곽은 황혼의 하늘에서 옅은 빛을 내고 있다. 악몽 속에 있는 듯 불길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 속을 달리고 있었다. 스즈메. 갑자기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자리에서 멈춰 목소리가 난 방향을 올려다봤다. 가느다란 나뭇가지 같은 분홍색 촉수가 언덕 주위에 여러 개 뻗어나와 있고 그 가지 하나 위에 다이진이 얌전히 앉아 있다. 바람에 나부껴 가지째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다. 감정이 없는 노란색 눈동자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미미즈가 쓰러져 지진이 일어날 거야? 아이가 튼쨍한 목소리에는 기뻐하는 듯한 감정의 울림이 있다. 다이진. 요석. 우리는 동시에 외쳤다. 소타시가 내 손에서 뛰어내려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끼익 뒤틀리는 소리가 나더니 의자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다. 콰당. 소타시가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소타시? 왜 그래요? 의자를 들고 들여다봤다. 후후후. 웃음처럼 들리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다. 올려다보니 노란 눈동자가 더 커져 있다. 지금부터 많은 사람이 죽어. 뭐? 나는 소타시를 아는 채 가지 밑까지 달려가며 고양이에게 소리쳤다. 왜 그러는데? 너, 이제 좀 요석으로 돌아가. 그건 무리야. 그런 것도 모르냐고 나무라는 듯한 목소리로 고양이가 말했다. 다이지는 이제 요석이 아니야. 뭐라고요? 다이진이 가지에서 살포시 뛰어내려 의자 좌석에 소리도 없이 착지했다. 소타시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게만 들릴 만한 목소리로 짧게 속삭였다. 이 녀석. 한쪽 손으로 다이진의 목덜미를 잡으려 했으나 고양이는 훌쩍 의자에서 뛰어내렸다. 다시 몸을 숙여 잡으려 했으나 휙 빠져나갔다. 다이진은 나를 놀리듯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절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래서는 안 되겠어. 소타시,
어쩌죠? 숨을 헐떡이면서 손에 든 의자에 물었다. 대답이 없다. 소타씨? 스즈메. 미안해. 소타씨가 느릿느릿 대답했다. 네. 미안해. 소타씨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왜 사과하지? 소타씨는 이상하게도 아주 느리게 말했다. 드디어 알았어. 지금까지 전혀 몰랐어. 알아차리지 못했어. 자, 잠깐만요. 차갑다. 소타씨를 든 내 손가락 끝이 차갑다. 지금은 소타씨가 차가워지고 있다. 의자 표면에 서리가 살짝 끼기 시작했다. 지금은 내가 요석이야. 뭐라고요? 의자를 덮은 서리가 점점 두꺼워진다. 얼음이 되어 간다. 소타씨의 목소리는 온도를 잃고 평탄해졌다. 의자로 변했을 때 요석의 역할도 내게 옮겨진 거야? 아, 그런 거야? 감정보다 먼저 내 머리가 그의 말을 이해했다. 하지만 내 감정은 무너졌다. 혼란스러워졌다. 소타씨의 얼굴이, 의자의 등판이 얼음에 묻힌다. 길게 숨을 내뱉듯 그가 말했다. 아, 이제 끝인가? 이렇게. 소타씨. 얼어붙어 간다. 가벼웠던 어린이용 의자가 돌처럼 무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얼어붙는 의자 안에서 오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너를 만나. 목소리가 끊겼다. 그 순간 품에 안은 그것은 의자가 아니었다. 더는 소타씨가 아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사실을 깨닫는다. 몸으로 깨닫는다. 그러나 마음은 이해를 거부했다. 소타씨. 나는 소리쳤다. 싫어. 진심으로 생각한다. 의자였던 것은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여 짧고 뾰족한 검의 형태로 변했다. 싫어. 이런 거 싫어. 수없이 소리쳤다. 소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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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타씨. 이미 그거 소타가 아니야. 다이진이 발랄한 걸음걸이로 이쪽을 향해 걸어왔다. 다이진, 너. 고양이를 노려봤다. 시야가 흐려지고 흔들렸다. 나는 울고 있었다. 양쪽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다. 그런 내 얼굴을 보며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가 말했다. 요석, 미미즈에 안고자? 그런 일을. 그러면 말이야, 내 눈앞에 다이진이 톡 앉았다. 미미즈가 떨어지는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떨어지기 시작했어? 미미즈의 몸이 이제 충분히 무거워졌다는 듯 천천히 지상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구름이 천천히 위쪽으로 흘러가고 몸이 살짝 떠오르는 듯 느껴졌다. 소타씨. 양손에 힘을 주고 의자였던 것을 향해 절규했다. 소타씨, 부탁이니까 제발 일어나요. 소타씨. 아이 정말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다이진이 나섰다. 톡톡 앞발로 내 허벅지를 두드렸다. 그거 소타가 아니라고.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한 손을 휘둘러 고양이 때리려 했으나 고양이는 가볍게 피했다. 낙하 속도가 빨라졌다. 몸의 부유감이 늘어났다.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지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소타씨, 목청이 터지게 소리쳤다. 이봐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소타씨, 소타씨. 사람이 잔뜩 죽어. 느긋하게 엎드린 자세를 취한 다이진이 노란 눈동자를 부릅떴다. 이제 고지야. 감정이 없던 그 눈동자에 지금은 흥분으로 가득한 고양감이 있었다. 다 싫어. 이제 이런 거 다 싫어. 나는 생각했다. 내게는 보인다. 상상할 수 있다. 가능한 것이다. 어느샌가 하늘은 이미 어둡고 별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지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 역을 걷고 교차점을 걷고 전차를 타고 있다. 누군가와 저녁을 먹는다. 편의점에서 뭔가를 산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잔뜩 신이 나 반 친구들과 거리를 걷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엄마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름이 끝나가는 계절의 공기를, 세상을 진누를 악취하는 아직 무관한 상쾌한 밤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켜고 있다. 내게는 보인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새빨갛게 익어 왕관처럼 펼쳐진 거대한 과육이 말없이 떠 있다. 그것이 떨어진다. 당장이라도 닿을 듯 육박하고 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아까부터 온몸의 떨림이 멈추질 않았다. 싫어. 다 싫어. 이런 거. 다 싫어. 목소리가 나왔다. 마음이 엉망진창이다. 눈을 꼭 감았는데 고장 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줄줄 흘렀다. 양손으로 받치고 있는 요석을 높이 들어 올린다. 눈을 뜬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것을 본다. 그것은 이미 그가 아니다. 앞이 뾰족한 그것은 얼음의 창이었다. 천천히 눈을 감고 그것을 높이 쳐든다. 으아. 몸에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요석을 미미지에 꽂았다. 별표 별표 별표. 다리의 중심을 새파란 섬광이 관통했다. 다음 순간 간토 전부를 뒤덮을 정도의 크기였던 미미즈의 몸이 한 점으로 압축되더니 지면에 빨려 들어가며 사라졌다. 남은 자리에는 하늘에 빨려 올라간 수증기만이 남았는데 그것도 다음 순간 팡 터져버렸다. 터진 수증기는 오로라처럼 하늘의 파문을 그리며 수십 초 동안 도쿄의 밤하늘에 밝고 선명하게 깔렸다. 무지개색으로 반짝이는 이슬비가 도쿄의 모든 지붕을 깨끗이 씻어내렸다. 사람들은 놀라 요란을 떨며 일제히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불가사의한 밤의 무지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동안 즐겁게 했다. 한편 그 시간, 밤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알아차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진 그 몸은 천천히 회전하며 바람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 바로 옆에 마찬가지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떨어지고 있었다. 고양이는 떨어지면서 소녀의 몸에 발톱을 세워 그 몸에 달라붙더니 소녀의 머리를 보호하려는 듯 작은 몸을 안았다. 고층 빌딩 높이를 지나쳐 드디어 지표와 가까워졌을 때 새끼 고양이의 몸이 돌연 부풀었다. 사람보다 더 큰 짐승이 되어 소녀를 꼭 안고 있다. 다음 순간 어두운 수면에 물이 높이 튀었다. 그곳은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도쿄 중심에 덩그러니 남겨진 오래되고 큰 해자였다. 커다란 물소리가 돌담에 울려 잠들어 있던 물새가 놀라 날아오르고 수면에 크게 파도가 일었다. 마침내 파도가 가라앉자 아무도 이 일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밤의 정적이 다시 주위를 감쌌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